자, 이번 강좌에서는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라는 게 뭘까? 벡터는 분명히 벡터인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철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점을 벡터로 표시를 하고 싶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영희는 나는 여기서 표시할래. 그러니까 C를 기점으로 해서 A를 표시할래. 그랬더니 바둑이는 왜 이렇게 멀리서 돼? 나는 여기서 표시할래. 이렇게. 하나의 점을 표시하는데 각자 표시하는 시점들이 다 다르다면 아무래도 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표준 시점을 하나를 결정을 해요. 자, 표준화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뭐 원점이 될 수도 있고 뭐 P라는 저런 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의하에 어떤 점 하나를 표준 시점으로 해서 이 점을 표기를 해주게 되면 이 표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도형들이 벡터로 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를 할 때도 문제가 생길 게 없겠죠. 똑같이 표준 시점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점이 표준화되어진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PA 벡터라고 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서 PA 벡터라고 읽지 않고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읽느냐면 종점만을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PA 벡터를 이러고 하자. 종점만 표시를 해서 읽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치 벡터를 왜 정리를 하느냐면 이제 곧 이 벡터들을 좌표 평면 위에서 표기를 하게 될 거예요.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위치 벡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딱 고정시켜 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5를 표준 시점으로 할게요. 얘를 시점으로 해가지고서 AB라는 벡터 플러스 EBC 벡터를 간단하게 한번 좀 표기해보자. 위치 벡터로 표기를 해보자. 그러면 5를 표준 시점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5를 기준으로 얘를 분해를 해보면 뺄셈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2에 5C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얘는 B 벡터, A 벡터, C 벡터, B 벡터가 되어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벡터 있고 B 벡터 여기 두 개 하나 빠지니까 마이너스 B 벡터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이 C 벡터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로 표기를 하니까 어때요? 표기되어진 게 조금 더 깔끔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위치 벡터를 우리가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도형들이 좌표 평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도형들을 표준화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특징을 다 한목에 몰아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평면 위에 있는 점 중에 내분점, 외분점이 있죠. 그 내분점, 외분점을 위치 벡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내분점, 외분점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A라는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 AB 선분을 M 대 N으로 쪼개는 점, M 대 N으로 쪼개는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리고 표준 시점을 여기다 잡아줄게요. 자, 5. 이렇게 했을 때, 요 P로 향하는 벡터를 A로 향하는 벡터와 B로 향하는 벡터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향하는 벡터는 아까 약속한 대로 우리 A 벡터로 보기로 했고 요렇게 향하는 벡터를 B 벡터로 보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요 벡터가 P 벡터라면 이 P 벡터는
A 벡터, B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분점을 벡터로 표시하는 방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좀 보세요. APB가 일직선 위에 있네. 그러면 AP 벡터하고 AB 벡터는 실배수 관계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여기다 도입해가지고 우리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AP 벡터는 일단 AP 벡터는 AB 벡터의 일부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부일까? 전체 길이 대비 요만큼의 범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우리가 n 플러스 n으로 본다면 그 중에 n만큼의 비율로 AP 벡터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equal to m 플러스 n분의 m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OA 벡터를 이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OP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m 플러스 n분의 m OB 벡터 플러스 n OA 벡터라고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보니까 참 익숙하죠. 아주 익숙해요. 우리가 1학년 때 직선 위에 두 점의 내분점에 관련된 얘기를 꾸려나갈 때 나왔던 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좌표가 아니고 벡터로 표시가 된 거. 그 차이 정도죠. 그죠? 지금 보니까 내분점 형태를 읽어 나가는데 여기 m에 대해서 OB 벡터가 곱해져 있고 n에 대해서 OA 벡터가 지금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m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n이 이렇게 가서 곱해져 있네. 그렇죠? 얘가 이렇게 와서 곱해져 있고 얘가 이렇게 와서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분점을 얘기할 때 구조가 똑같은 거니까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 이렇게 되어진 값을 읽어 나갈 때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선분 AB를,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구조를 잘 봐두세요. 이거 활용 많이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읽어 나옵니다.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읽다면 BA를 N 대 M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위치 벡터를 사용해서 표기를 한다면 P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 B 벡터 플러스 N A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네요. 이게 바로 내분점 벡터, 내분 벡터입니다. 요게. 됐습니까? 기존에 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들이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분점이 이렇다면 외분점도 우리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외분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 또 똑같은 비율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할게요. A에서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그 점을 우리 Q라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로 향하는 벡터를 Q 벡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얘기가 진전이 돼요. 자, 그러니까 Q 벡터는 M-N분의 외분점일 때 MB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 이렇게 되어지겠다. 쓸 수 있겠죠. 좌표로 표시가 되어졌던 것을 벡터의 꼴로 바꿔서 표시한 거 외에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놓고 똑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의 종점으로부터 요거의 종점으로 향하는 그 비율이 M 대 N인 외분점 벡터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분점 공부했으니까 이 내분점 응용하면은 만일에 이게 1대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 P는.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한다. 뭐가 되는 거야? 중점. 그렇죠?
중점 벡터 금방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런 거 감안을 해서 또 중요한 벡터, 무게중심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참 징그럽게 많이 나오죠? 무게중심에 관련된 이야기. 자, 그러면 삼각형을 우리 이렇게 할까요? 삼각형 ABC를 생각을 합시다. A, B, C 이랬을 때 무게중심이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중선을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선을 내리는데 중점을 하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요 중선에 대해서 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 여기가 바로 무게중심 G예요. 정의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원래는 뭐 중선의 교점인데 하고 나서 보니까 2대 1이 되더라, 이런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G로 향하는 벡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표준화된 시점을 우리 어디다 잡을까요? 여기다 잡을까요? 자, O 여기다 잡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O에서 B로 가는 벡터, B 벡터, C로 가는 벡터, C 벡터, 그리고 이렇게 가는 벡터, A 벡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벡터를 이용을 해서 G로 향하는 벡터, O에서 G로 향하는 벡터, G 벡터라고 그럴게요.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순서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일 먼저 M을 구하고 그 M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선분 C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내분점에 관련된 이야기가 2번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지면 만들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제일 먼저 O에서 M으로 가는 요 벡터부터 먼저 체크해 보세요. M 벡터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자, M을 표시해 주는, 자, 그림에서 M을 표시해 주는 벡터는 M 벡터인데 걔는 선분 A, B의 중점이에요. 1대1 내분점입니다. 그러니까 1A, 1B 곱해지면 되겠다. 그렇죠?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죠? 따라서 G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G 벡터는 이렇게 향하는 벡터는 요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2M, 1C 됐습니까? 3분의 2M 벡터 플러스 C 벡터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여기서 구한 M 벡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으로 향하는 벡터는 각 꼭지점으로 향하는 벡터의 평균값과 같더라. 이것도 우리 좌표평면상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식하고 똑같네요. 그때도 좌표의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 무게중심 구했었죠.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또 뭐 중심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방식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진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 OAB가 있어요. OAB.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를 우리 B 벡터라고 하고 A로 향하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연후에 OA 선분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우리 그 지점을 P라고 합시다. P. 그리고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요 지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P에서 Q로 향하는 요 벡터, 자, PQ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PQ 벡터를 A 벡터, B 벡터로 표현하겠다는 얘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얘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체크할 때는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을 먼저 잡고, 그러니까 P로 향하는 벡터를 먼저 구하고, Q라는 점을 잡고 Q로 향하는 벡터를 구하고, 그로부터 읽어나가면 되겠다. 됐죠? 자, 일단 우리가 필요로 한 게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PQ 벡터를 O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A 벡터, B 벡터가 표시가 됐으니까 얘는 OQ-OP 벡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 자, OP 벡터 구하고 OQ 벡터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OP 벡터는 어떻게 돼요? OA 벡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A 벡터. 이렇게 되네. 그 다음 OQ 벡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향하는 벡터는 2대1 내분점 벡터네. 그러니까 3분의 2B 벡터. X자형태로 곱해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1A 벡터.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A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A 벡터, 그리고 B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3분의 2 B 벡터.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PQ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야? A 벡터에 우리가 이제 얘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뒤로 6분의 1만큼 가서 3분의 2 B만큼, 3분의 2B가 여긴가요?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3분의 2B. 그래서 합쳐진 이 벡터와 이 벡터가 같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로 그냥 끝내버릴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또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Q 벡터인데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표준 시점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분명히 나는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벡터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표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되도록 합니다. 그게 위치 벡터의 장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 이런 거. 자, P라는 점이 삼각형 ABC 내부에 있어요. 삼각형 ABC 내부에 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A, B,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P라는 점이 요 내부에 있대요. 이렇게 P라는 점이. 이랬을 때 이 A, B, C와 P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한답니다. 이 PA 벡터 플러스 6PB 벡터 플러스 PC 벡터가 이렇게 합쳤더니 0벡터가 나오더래요. 자, 이때 삼각형 APB, 요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요 작은 삼각형. 삼각형 ABP의 넓이가 1이더라. 여기서 지금 바라다 보면 요만한 삼각형의 넓이가 1이랍니다. 그랬을 때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좀 체크해 보자 하는 문제.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모르면 바보 소리 들어요. 교과서 문제집 싸가면 다 뒤져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표준화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공식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정리해서 공식처럼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의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식의 구조를 잘 보면 이런 구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일에 BC를 이렇게 가리고 보면 어때요? 두 벡터의 마치 내분점 같은, 이렇게 해놨더니 또 역시, 이렇게 해놨더니 또 역시 두 벡터의 내분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분점에 관련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분점의 구조로 본다라고 치면 두 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얘 지금 개수가 크죠. 개수가 크니까 얘 이쪽으로 빼고 얘하고 얘를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PA 벡터 플러스 PC 벡터가 마이너스 6 PB 벡터와 같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네요.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내분점의 개념으로 읽기로 했으니까 내분점의 개념으로 읽으려면 어때요? 요 두 개수가 요렇게, 그죠? 두 개수가 합쳐져서 분모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이 있으면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여기도 요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pb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때 얘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얘부터. 얘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이거. 여기서 읽기로 했잖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야? 선분 C, A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분 C, A를 2 대 1로 내분한대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선분 CA를 2 대 1로 내분한다. 여기다 표기해 보는 거예요. 2 대 1이면 이렇게 할까요? 2 대 1. 요 지점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요게 지금 요 지점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우리 그 지점을 D라고 할까요? D. 자, D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요 지점을 D. 그렇게 되면 걔는 지금 P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P를 기준으로 하는 위치 벡터 PD로 이렇게 읽어줍시다. 그러면 P에서 D로 향하는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식을 한번 좀 바라다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PD와 PB가 실배수 관계에 있네. 그러니까 PBD는 일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여기를 좀 수정을 할까요? 요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런데 방향은 반대래요. 그러니까 PB의 역방향이면 BP가 되겠죠. 얘하고 PD 방향이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PB와 PD가 역방향. 그죠? 그럼 길이의 비율이 나오네. PD의 길이와 PB의 길이는 2 대 1이 되어지는 거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쪼개지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2 대 1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지요? 됐습니까? 자, 이때 자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면 상황이 다 끝난 거나 침배 없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보니까 ABP의 넓이가 1이래요. 자,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가 현재 1이다. 이게 1. 그랬을 때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P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갤게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를 이걸로 이렇게 쪼개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때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면 밑변의 길이 지금 요 삼각형하고 높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바로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의 b가 돼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1이면 이 부분의 넓이 얼마인가 보세요. 1대 2니까 이 부분의 넓이 2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2인데 또 여기서 바라다 보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아요. 밑변의 길이가 1대 2니까 이 부분의 넓이 얼마입니까? 4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6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의 넓이가 4. 요것의 넓이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율을 쫓아가겠다. 여기는 2가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S라고 붙일까요? 자, 넓이는 이 넓이 1 더하기 이 넓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넓이 했더니 9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결국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9가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공식처럼 알아두라 그랬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팁. 어떤 팁이냐? 삼각형 내부에 점이 있다. 이렇게. 자, A, B, C 있는데 요 내부에 점 P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의해서 삼각형이 요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요것들의 넓이의 비가 여기 나와 있는 개수들의 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PA 벡터에 2가 곱해져 있죠? 자, PA 벡터에 2가 곱해져 있어요. 그걸 여기다 쓰는 겁니다. 요렇게. 2. PB 벡터에 6이 곱해져 있네. 자, PB 벡터에 6이 곱해져 있어요. 여기다 6을 씁니다. 요렇게. PC 벡터 1 곱해져 있는 거죠? PC 벡터 1.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어? 이 넓이가 1일 때 2, 9, 6이래요. 1, 2, 6. 똑같아져 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형태에서 딱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개수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넓이의 비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공식처럼 활용하세요. 이거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위치 벡터 공부를 하면서 표준 시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제 좌표 평면 위로 벡터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